미수금. 못 받았다는 얘기죠. 미수금. 미수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이미 배우셨죠. 매출 채권 속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어음상의 권리인 받으럼. 이거는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이거는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즉, 이제 상거래라는 얘기는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건데, 이거는 상품, 제품이 아닌 자기가 영업용으로 쓰던 차나 비품을 내다 팔고 돈이 아직 안 들어왔어. 근데 이거 지금 당좌 자산이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언제까지는 받아야 돼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있는 거. 즉 상품 제품이 아닌 차량 비품의 매각 대금 등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인데 미수금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미수금이라고 하고 유동자산으로. 근데 1년 이후에 도래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다 장기만 붙이면 돼. 장기미수금. 장기미수금. 돈을 1년 이내에 받을 거냐 1년 이후에 받을 거냐. 길게 받는다고 해서 뭐 받는 돈이 갑자기 이자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죠. 그 투자는 아니고 기타 갈 데가 없는 비유동자산 내 장기 미수금이 들어있어요. 그 정도. 그 매출채권도 기간이 길면 장기를 붙이면 되잖아요. 장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례 보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40만 원에 내다 팔아요. 회계 2급을 하셨으면 아니지. 아래 급수를 공부하셨으면 업무용 컴퓨터를 샀을 때 뭐라고 회계 처리가 됐는지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샀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비품하고 50만 원 뭐 현금을 줬던지 뭘 줬던지 이렇게 하고 지금 비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게 이제 종류가 컴퓨터인 거지. 이렇게 취득이 했었는데 있어야 내다 파니까 이걸 40만 원에 매각을 하고 돈은 10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비품 빼야 되겠죠. 내다 팔았으니까. 비품 50만 원 잡힌 거 빼고 자, 돈은 10일 후에 받는데 이 비품을 매각하는 게 상거래가 아니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지 않고 미수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네요. 미수금 얼마 받기로 했냐면 40만 원이에요. 40에 팔았죠. 나가는 자산보다 들어오는 돈이 작기 때문에 내다 팔고 손해봤잖아요. 10만 원만큼. 이렇게 이제 뒤에 밑에 값을 배우셨으면 이미 아실 거고 이거 처음 하신 분은 뒤에서 배우게 돼요. 유형자산을 배우게 되고 이런 유형자산을 내다 팔고 손해를 봤으니까 이때 쓰는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을 씁니다. 지금 처음 보신 분 한 번만 들어보시고 다시 유형자산 편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이거니까 이거죠. 이 내다 파는 이것이 상거래와 관련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받으면 미수금이라고 처리한다라는 것만 봐두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 볼게요. 비품을 팔아요. 취득가액이 취득 원가가 70만 원이래. 그럼 이미 사왔을 때 이렇게 잡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90만 원에 내다 팔아요. 그런데 약속은 받아. 비품 뺄게요. 비품 70만 원짜리가 없어지고 90에 팔기로 했는데 약속은 받았어요. 약속은 받았다고 여기다 받으럼 하는 거 아니죠. 받으럼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이 거래가 상거래일 때 쓰는 거니까 미수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미수금 90만 원. 조심하셔야 돼. 약속은 받았다고 받으럼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으럼 언제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약속금을 받았을 때 받으럼이니까 상거래가 아니면 받으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받으럼이라고 하고 싶어 죽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꾸 어음만 나오면 받으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거래가 상거래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나가고 돈이 더 들어오죠. 나중에 벌어진 차이 비싸게 팔았잖아요. 이때 쓰는 이름은 유형자산. 얘가 유형자산이니까 내다 팔고 처분하고 이번엔 이익 받죠. 유형자산 처분이.
처분 손실 나중에 유형자산 편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정도. 단기 대여금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미수금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조심할 것은 약소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러움이 아니라는 거에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5번)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 있는데 취득 원가는 500만 원짜리입니다. 광호 상사에 4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차량 운반구라는 것을 없애줘야 되겠죠. 취득 원가 500.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다고 했으니까 반대쪽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쓰실 필요 없고, 처음 하시는 분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유형자산편에서 배우실 거고, 회계 2급 하신 분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고. 자, 없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돈은 한 달 후에 받습니다. 이 거래는 상거래가 아니죠. 미수금, 그 다음에 거래처 입력하고, 금액은 400. 자, 나가는 자산보다 들어오는 자산이 작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차량 운반구 같은 것들이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아니라 손해났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변의 비용. 6번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용으로 쓰던 토지 장부 금액이 1,900만 원짜리를 3,500에 팝니다. 청육상사한테 처분하는데 청육상사가 발행한 만기 90일짜리 어음을 받습니다. 일단 토지 100개요. 토지 1,900만 원. 사변에 어음을 받는데 이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니까 받을 어음 쓰시면 안 되겠죠. 미수금 거래처 걸고 금액은 3,500. 비싸게 팔았네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7번은 12월 31일자네요. 총무과 대리 김용순에 대한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장기 대여금이 1,000만 원 있나 봐요. 연 이자율 10%의 이자를 계산해서 매년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이 돼 있는데 12월 31일 현재 40만 원만 보통예금에 입금됐습니다. 40만 원만 입금이 됐다고 해서 보통예금에 4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자를 받기로 한 날짜가 12월 말이고 1,000만 원의 연이자율 10%면 1년에 100만 원씩 받아야 돼요. 이자 수익은 100만 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돈을 40밖에 안 줬으니까 나머지는 못 받은 것이 되는 거죠.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순 걸고, 돈 받은 만큼만 수익 잡는 거 아닙니다. 받기로 약정된 날짜가 됐으니까 모두 수익을 잡고 받은 만큼 돈 잡고 못 받은 것은 상거래가 아닌 채권이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